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 것인가, 추세 하락이 이제 시작된 것인가 고민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인데 사실 S&P 500 지수는 원래 9월에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빠졌고, 보면 9월 FOMC가 9월 말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8월에 FOMC 없기 때문에 보통은 한 이 구간쯤 되면 매크로 이슈가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은 금리 이슈도 있는데 중국 부동산 우려도 있고 뭐 일본 YCC 논란도 겹치면서 모두 우리 환율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급등, 우리 원화 가치의 급락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당연히 주식 매수에 대한 욕구는 저하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우선 부담스러운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시장이 그 부담스러운 매크로 지표를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도주군으로 대응을 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자체가 더욱더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오히려 올라왔던 종목군들에는 차익 매물 압박으로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군들의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하락으로 좀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나타나고 있는 매크로 지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중국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월 초부터 수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됐고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등등 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요 지표들은 모두 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굉장히 아쉬운 지표들이 나왔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위안화 환율을 약세로 전환시킨 가운데, 최근에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 중국의 부동산 기업 이쪽에 디폴트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지금 중국에 굉장히 빠르게 헤지펀드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문제가 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역시 주가 하락으로 좀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의 압박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기적인 리스크온 분위기는 환율의 안정화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기가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와의 약세 전환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8월 들어서 지금 글로벌 주요 통화 중에 가장 약세를 보인 통화가 1등이 브라질이고요. 네. 2등이 이제 우리나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좀 국내 환율이 과도하게 빠진 것은 맞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환율의 안정화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급격하게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은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흐름의 자리였죠. 코스피 예. 같은 경우는 전저점. 100,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항상 반등이 나왔었던 61평선에 딱 맞부딪히는 자리였습니다. 예. 사실 그것 깨고 내려가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진다라고 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다행스럽게 개장 초반 이후에 코스닥 150을 중심으로 한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공격적으로 따라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먼저 반등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연속성 파악이 중요할 것 같고, 그 파악의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하나하나씩 좀 제거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볼까요? 이제 오전에 브리핑해드린 내용인데, 어제 코스피는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2,500대 심리적인 저항 라인인데 딱 이제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쪽의 방향성을 무게중심을 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대외 변수를 바탕으로 봤을 때 사실은 깨고 내려가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환율이 올라간 것도 아래로 그렇고. 내려가도.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깨고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이제 시장에서 예. 확인을 하는 거고, 분명히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와라라고 매수를 대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거든요. 예. 오늘 뭐 말씀드렸지만은 개장 초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장 중반 이후에 낙폭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저점 수준에서의 매수 여력 자체는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또 빠른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이 자리에서 지지부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뭐 매크로 대외 변수에 따라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중 축소에 대한 대응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군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래로 하방을 강하게 그렇죠. 잡으면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도 하방 가능성 굉장히 높았지만은 밀어올리는 힘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예. 다행이겠지만은 우리는 뭐 오늘 시장 주도주군 몇 개, 2차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정말 다행스러운 모습이겠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네. 부분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환율이라든지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적인 요소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정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구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조정이라고 하면 기간 조정이 될지 아래로 빠지는 가격 조정이 네.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가격 조정이 더 심하게 나오면 현금 보유 그렇죠. 여력을 또 늘리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일단은 지수 방어에 나서주는 게 배터리이다 보니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150선이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은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을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배터리 관련주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코스닥 150의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주도주군들의 버팀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우리 마지막 네. 기사가 이제 배터리인데 한번 그거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사 바꿔주세요. 예, 이제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고 네. 일단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이요. 예. 일단 증권가에서는 다시 실적에 좀 주목을 하면서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성장 여력이 있다. 뭐 이런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배터리요. 배터리 좀 주세요. 네. 화면 좀 주십시오. 예. 자, 이제 하반기에 고객사, 전기차 출하량 증가 등의 호재로 지속 성장은 유력하다. 재무 건전성도 개선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3분기 단결정 양극재 비중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 더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장기간의 실적 추정을 이제 주가에 끌어왔다라는 인식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변수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예. 뭐 이번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이 좋지 못했고 메탈 가격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최근의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테슬라라든지 중국의 강력한 전기차 가격 정책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OEM 업체들의 전반적인 전기차 전략 자체는 조금씩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포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연간 목표치에 대한 눈높이를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예. G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월초였나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주요 이제 전기차 부품사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팩이라든지 배터리 모듈을 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전반적으로 이제 물량을 좀 줄여달라는 부탁을 했다라는 뉴스 소식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많이 올라온 주가 거기에 주도주군들의 하락과 맞물려서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메탈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Q의 증가 때문에 외형과 실적의 성장은 네. 한두 개 분기 정도 덜컹거릴 수 있겠지만은 실적 성장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은 이제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 시장의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시기일까? 아니면은 3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하는 시기일까에 대한 판단 이런 예. 것들이 참 어려웠지만은 예. 우선 오늘 주도주군들의 버팀과 함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서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있겠지만은 맞아요. 예. 당장에 지금 시장의 투자 의견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네. 결국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예. 다른 양극재 업체들보다 우위의 실적을 보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필두로 한 전반적인 전기차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요? 한 번 주가가 훼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추세를 바탕으로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았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네.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를 필두로 얘기를 한다면은 150만 원 선을 찍고 뭐 장중에 100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었고 참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신고가를 내면서 가볍게 올라갔었던 주가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고점 근처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의 매물 압박도 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 응집력,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응집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와줘야지 또 네. 정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네. 과거보다는 분명히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목표 주가와 그리고 투자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장세가 도래했을 때 과거의 흐름처럼 가볍게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주도주군 가운데 하나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죠. 성장력에 주목을 한다면 흔들릴 때 추려보는 전략은 필요하다. 지금 네. 당장 뭐 지금 접근하냐 내일 접근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긴 호흡으로는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섹터라고 보셨습니다. 중심축을 에코프로 그룹주로 놓고 그럼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고 싶어질 때 꼭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볼까요? 우리 그 주도주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삼각 편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주도주의 위험을 뽐내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같이 시장이 그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 속에서도 여기에 있는 위쪽에 있는 HBM 몇몇 기업과 바이오 몇몇 기업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선별적인 강세가 HBM과 바이오 쪽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우선 미국 시장 내에서도 엔비디아는 아직 이제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과 함께 생각보다 주가는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라이릴리라든지 아니면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쪽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지속형 약물 관련주 이런 것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뭐 AI 관련주들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 AI 관련주들이 모두 간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었다라는 거죠. 과연 시장의 낙폭 축소가 나올 때 어떠한 종목군들이 시장의 낙폭을 축소시켜 줄까를 판단을 했어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주도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대표 주자들 주가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 조정세를 좀 겪었지만 상반기 역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엔터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장 맞아요. 초반은. 예. 거기에 더해서 AI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오늘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 말씀 주셨던 이 HBM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엔비디아의 전반적인 주가 상승 하락률을 쭉 누적을 해보게 되면은 예. 사실은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전통적인 반도체 관련 기업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받았었던 HBM 혹은 선단, 첨단 반도체 위주로의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기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바이오, 제약 이쪽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네. 금리의 안정화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약 바이오 섹터는 경기 방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뭐 말씀드릴 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약을 안 찾아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픈 거를 참고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요소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이라든지 당뇨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뭐 비소세포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회 일정이나 확장 전략을 여러분들께 한번 짚어드렸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시장 주도주군들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종목을 선택할 때 이 안에서 시장 반등이 나올 때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오늘 시장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폐암학회는 다음 달에 예정이 돼 있고 오늘 그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그 K바이오 액티브 ETF를 상장시켰습니다. 네. 여기에 포함된 종목이 그 기존의 뭐 제약
쪽도 있지만 비중이 더 높은 쪽 보니까 AI 헬스케어 쪽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견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느 종목에 주목을 하시는지요? 네, 사실 이 종목군들은 한 번씩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최근에 조정받은 엔터 쪽에서 엔터. 네, 한번 예. 눈을 돌려봤고요. 예. JYP 엔터테인먼트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정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큰 흔들림이 있어서 주가가 빠진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동일하진 못하겠고요. 그럼 왜 빠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급적인 요소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뭐 주도주군들이 특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예.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이라든지 이러한 우려감들을 얘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뭐 특히 이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와 함께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예. 지난 이틀간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됐고 수급적인 전환 포인트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기대 요인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은 이제 주도주군들이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강력한 K-팝 아티스트들의 팬덤과 함께 본토 쪽에 이제 또 아티스트들의 활약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하이브라든지 JYP 엔터테인먼트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이거 예. 언제 사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한다면은 예. 현재 시점부터라고 한다면은 조금씩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래서 심리 다스리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급등을 할 때 나만 수익 못 내는 것 같아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그 원하던 가격이 와도 손이 안 나가는 게 그렇죠. 이제 떨어지는 국면이라서 네. 그럴 텐데 역발상으로 엔터는 지금 모아가자. JYP 엔터하고 하이브를 주목하셨습니다.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바이오 중에서도 에이프로젠 그룹이 또 급등을 하는데 혹시 이유 알고 계세요? 아까 뭐 투자 유치 소식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그 기업인지는 모르겠고요. 예, 근데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뭐 관련 그룹주들이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은 투자에 대한 의견 자체를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예.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데 예. 추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최근 당뇨 쪽 관련 기업들은 약물 지속 관련된 기업들의 플랫폼. 주가가 좋은 흐름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관련주들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타임폴리오 ETF에 가장 많은 비중이 또 보로노이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뭐 고가 같이 터치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 잘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힌트 종목별로 알차게 꾸려주셨나요? 한국투자증권 인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